안녕하세요. 최칭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올해 첫 속풀이였던 올해 개통 예정 고속도로 속풀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통 예정 도로편 이제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번 속풀이는 2025년에 개통하는 철도입니다. 예, 사실 올해는 좀 작년보다 좀 주목을 받는 노선들이 좀 적은 게 좀 사실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뭐 많아야 5개 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재 2개 노선을 벌써 개통을 했고요. 올해 첫날 동해선 포항 삼척간 166km 노선과 지난 11일이죠. 교해선 30.5km 노선이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저희 속풀이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 동해선이랑 교해선이 원래는 지난해 개통하기로 했던 노선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원래 개통을 하는 게 맞죠. 네. 하지만 좀 개통 준비 지연 등으로 좀 밀렸고 이 두 노선은 계획대로 올해 초에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같은 이제 경남 일대에서 강원도로 이동하는 게 네.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해선 포항에서 삼척 구간이 개통하면서 우리나라 동쪽 남북 간 이동이 더 쉬워질 것 같고 부산 부천역에서 이렇게 강릉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부산에서 강릉을 가려면 뭐한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 동해선 포항 합쪽 구간 개통으로 부산과 강릉길이 쭉 이어지면서 약 2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사실 교해선도 좀 다양한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북부 지역 간 좀 이동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교해선은 예전에도 운행을 했던 노선이에요. 원래 그 1961년에 운행을 시작했고 이제 이후 뭐 관광, 여객, 뭐 화물, 운송 등에 좀 쓰였는데 하지만 이용 수요 감소와 좀 운행 적자 등이 발생하면서 2004년 4월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여기 현재 보시면 이게 이제 국토부가 1월 9일날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이제 교해선 개통한다는 자료예요. 이 새롭게 뚫린 교해선을 보시면 대곡, 원능,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 이렇게 총 6개 역이 있습니다. 여기 뭐 송추나 장흥 이런 같은 데는 보면 딱 유원지가 딱 떠오르시죠. 주변에 보면 많이 가시니까요. 특히 이제 보면 또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녔던 그 중장년층에게는 예전 대학 시절 좀 MT를 가면서 이용했던 노선이라고 많이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배도 근데 중년 작년은 아니지만 중년은 되지 않나요? 그 이제 대학 시절에 MT 가려고 이거 탔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 대학 때 교회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교회선 한 번도 안 타보셨나요? 그럼요. 예. 그러면 교회선을 처음 탔을 때 그 열차 모습은 알고 계세요? 저는 좀 교회선과 좀 거리가 먼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맞습니다. 예. 사실 제가 최 차장님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그렇게 많이 어린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교회선을 타봤거든요. 아, 그때랑 열차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는 좀 통근 열차여서 의정부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는데 대곡까지 가고 원래 대곡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경의선 철도, 경의선이랑 서해선이 사용되면서 대곡역에서 그 철도가 이제 끊겼고요. 무궁화호를 이제 리뉴얼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디젤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약간 좀 멀미 나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와이파이도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예. 네, 와이파이 없이 그냥 정말로 그냥 운행만 하는데 사실 제가 놀랬던 거는 6시에 탔는데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국토부 자료를 봐도요. 교회선을 운영하게 될 무궁화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디자인 컨셉은 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과 MZ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뉴트로를 결합했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교회선을 두고 네. 안전 문제 같은 것도 제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선은 좀 다른 노선과 다르게 좀 철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철로를 개량으로 재개통을 준비했던 노선이잖아요. 일단 좀 열차를 운행을 해야 할 기관사들이 이제 충분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작년 말에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교회선 그 현장에 그 교회선 열차에 투입될 그 기관사들도 거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아울러 좀 개량 노선이다 보니 뭐 철로 단절과 뭐 변형 철로 등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쉽게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교회선 재개통을 준비했던 뭐 관계기관과 뭐 민간업체들이 좀 국토부에 뭐 1월 말, 2월 초 정도에 개통하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국토부는 이 건의를 약간만 반영했던 거죠. 뭐 다 듣진 않고. 그래서 원래는 하루 그러니까 20회 계획했던 열차 운행객을 8회를 줄이고 운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한 겁니다. 교회선도 네. 나름 좀 큰 의미를 지니는 노선인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앞으로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벌써 개통한 2개 노선에 대한 설명을 끝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개통할 노선에 대해서 소개할 차례인데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 개통 노선 중에서 네. 이제 핫한 곳이 예. 어디일까요? 뭐 저도 자주 쓰는 답변인데요. 다 핫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경전선 축인데요. 보성 임성리 간 일반 철도입니다. 그 전남 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약 83km의 단선 전철 노선입니다. 뭐 사실 이 노선은 좀 경제성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오래 걸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착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원래 착공 전에 하잖아요. 그 조사가 원래 1998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GTX A 노선보다 더 오래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 뭐 간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이 뚫리면 현재 2시간 이상 걸리는 그 보성에서 목표까지 거리가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노선이 또 호남선과 경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부산까지 쭉 이어지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남해 고속도로 보면서 네. 전남이랑 경남을 잇는 철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네. 역시 추진이 되고 있었네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또 정부에서 이제 남북 내륙 철도라고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천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이제 고속철도인데 그 노선이 현재 올해 말에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니까 한 2031, 2년에 개통을 할 건데 그 노선까지 뚫리면 이 노선도 같이 좀 얽혀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노선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번에는 좀 인천으로 가볼게요. 네. 바로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인데요. 올해에는 그 인천 1호선이 검단 신도시까지 이어질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 1호선 기점이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한 계양역인데 이 기점이 이제 검단 신도시까지 뻗어진다는 거죠. 이 구간에는 좀 3개의 정차역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3개역 모두 검단 신도시 일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3개역명은 아라역, 신검당 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입니다. 이 연장선은 올해 상반기 말, 한 6월 말 정도, 7월 초 정도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계양 그쪽 그럼요. 예. 연결이 되나요? 예,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 계양 신도시 연계해 두는 노선이라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소개해 주실 노선 또 어디 있을까요? 그 제가 진짜 머리를 굴리고 막 찾아봤거든요. 각종 정보 찾아봤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개통하는 노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진짜 철도로는 뭐 이제 현재 이 앞서 소개해드린 4개 노선이 핫한 노선이지만 뭐 비교적 올해는 약간 좀 조용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원래 좀 핫한 노선 5개 개통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2026년 내년 이후로 밀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원래 개통하려고 했던 노선은 어딘가요? 이거 워낙 다 유명한 노선이어가지고 아마 노선명만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에서는요 동북선과 위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수도권 서남권 교통 여건을 좀 확실하게 바꿀 신안산선도 원래 2025년 예정이었습니다. 또 이제 인천발 KTX, 수원발 KTX도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또 이제 잊을만 하면 가끔 언론에 나오는 부산에 있는 부전 마산선 또 일단 올해 말로 개통을 예정한 상태지만 아마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왜 개통이 다 연기된 건가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전 마산선은 일단 지금 그 집안 침하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는데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이 동북선과 위례선은 그러니까 좀 각종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좀 이슈가 발생하면서 공사 지연 등이 좀 주요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내년보다 이제 개통 노선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선이 개통을 했고 또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작년처럼 좀 예정대로 개통이 돼서 이용하실 분들의 편의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 차장의 AS 시간입니다. 지난번 25년 개통 도로 속풀이를 통해서 이제 달아주신 댓글들을 보면은 입큰 개구리 74님 그리고 완자 완스님이 연륙교 자전거 횡단 기대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뭐 공약은 공약이니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제3 연립교가 좀 뚫리면 여기 있는 멤버 다 같이 저희가 알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연륙교를 건너겠습니다. 네. 뮤직 테이크 원 님이 지도를 좀 보여주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 저희는 좀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에는 좀 제가 더 많이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보다 좀 편집을 담당하시는 PD님께서 예,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최대한 지도를 많이 넣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속풀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예. 이거 기사도 쓰셨고 유튜브로도 제작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통해서 문의 주신 내용들도 있어서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 씨 님이 혹시 공공분양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근데 혹시 그 공공분양이라면 혹시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뭐 공공분양 아파트를 좀
말씀하시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면 현재 그 공공분양 아파트는 시행사가 뭐 LH나 이제 뭐 GH, 뭐 SH 등등 아니면 뭐 경기도, 서울시 등등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다 보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 신동항건설이 공사할 여러 개 있다면 충분히 이제 계속 이제 그 진행하겠지만 여러 개 안 된다면 그 해당 그 시행사에서 그 공공주택 사업자에서 뭐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서 아마 해당 단지 건설을 추진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 편 속풀이도 이렇게 문을 닫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저희 안기 기자님이 오늘로 이제 속풀이를 졸업하셨어요. 졸업 맞나요? 참 저희 속풀이에는 참 슬픈 소식인데 뭐 저와 함께 좀 이제 한 3년 가까이 뭐 속풀이를 진행했던 이제 이한기 기자가 지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 건부를 떠난다는 얘기인데 뭐 또 앞으로 같이 속풀이 촬영을 못 한다는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한기 기자 그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동안 제가 속풀이 진행하면서 너무 부족했는데 참고 잘 봐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남영 선배 통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선배인데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후배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너무 잘 배워서 또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배.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투도 좀 약간 닮아간다고. 맞아요. 저도 선배 말하는 습관 몇 개를 좀 닮아버렸어요. 갑자기 말하다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닮아버렸는데 이런 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제가 재빨리 제거해버리도록 하겠고 또 이제 저희가 개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제 네. 편집을 해주시는 네. 이제 PD님께도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현장 같은 데 있으면 저희보다 먼저 이제 알아봐 주시고 예, 같이 예. 가자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늘 저한테 큰 힘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기자가 네. PD님이랑 같이 또 열심히 으쌰으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잘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기 기자님은 그래도 건부 쪽에서는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제와 놀자랑 아니면 MTN 채널을 통해서 또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안기 기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구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핀터 그 질문 빨리 해주. 네. 속풀이는 없어지지 않고요. 네. 이제 앞으로 25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SOC 사업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최 차장님의 미모는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니까 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없어지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없어졌으니까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죠. 이제 뭐 저희 이한 기자가 떠났다고 했지만 뭐 떠났다고 속풀이가 없어지면 너무 그동안 이한기 기자가 너무 핵심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최 차장의 SOC니까. 예. 저희 속풀이는 PD님 말씀대로 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사가 또 새로운 인물을 하겠지만 마지막에 익숙한 인사를 한번 하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SOC는 세월이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촬영.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감 준비해. 소감할 때 울어야 돼. 선배가 우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울어? 이것 좀 내보내주세요. 내가 왜 울어? 아니, 나 남아 있는데 내가 왜 울어?